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유도했던 것을 더 지속해서 진행을 해보면 뭐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 다이버전스를 MMD 디스턴스로 맥시멈 민 디스커런시 디스턴스로 이제 매트릭으로 바꿔보는 과정이었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요 푸사이 X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였어요? 베이시스를 트랜스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Q였죠. 그러면 푸사이 X만 가지고서는 이제 커널 트릭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스퀘어 해가지고 이제 커널 트릭을 쓸 수 있게끔 도입을 하였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커널 트릭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밑에와 같이 이제 커널 트릭의 결과물들을 뭐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개의 expectation의 조합들이니까 expectation of x들끼리, expectation of xy combination, expectation of y들끼리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뭐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주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 맞습니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유사한 형태의 제너레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모든 제너러티브 모델의 목적이죠. 그리고 이 제너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면은 뭐 뉴럴 네트워크와 그것의 이제 프라이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베이스 디스트리뷰션의 스토캐스티시티로부터 만들어낸다는 것이 큰 흐름이었으니까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작 다이버전스를 바꿨을 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터가 여기서도 관여됩니다. 제너레이터는 Y 샘플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제너레이터인 거죠. 여기서 이제 Y 샘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제 페이크 샘플이었죠. 여기서 보시면 이 앞에가 리얼 데이터 셋이라고 되어 있고 PG에서 샘플링 된다는 게 PG에서를 따르는 게 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Y는 제너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토캐스틱 베이스 디스트리뷰션을 담당하는 GPGT가 존재할 것이고, GPGT에서 그래서 받아가지고 Y를 만들어내는 GG가 존재할 것이다. G 세타가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제너레이터를 파라미터라이즈 했죠. 뭘로? 세타로. 뭐 여기까지도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 사실 신기한 내용은 없어요. 이 내용에 전형적인 이제 스토리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MMD 스퀘어가 더 커지길 바랄까요? 아니면 더 작아지길 바랄까요? 당연히 작아지길 바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PR과 PG를 매칭시켜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PR과 PG를 매칭시켜 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민을 할 것이다. 민 맥스 게임에서 민을 담당하고 있는 건 뭐죠? 민을 담당하고 있는 건 제너레이터죠. 제너레이터를 잘 설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 다이버전스나 디스턴스를 줄여주려고 하는 게 바로 간이죠. 여기서 맥스는 그럼 뭘 담당했을까요? 맥스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 해봅시다. 옵티멀 타워를 담당하고 있었죠. 어쨌든 민 세타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이 MMD를 줄여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제너레이터가 잘 돼서 얘가 PG가 계속해서 PGN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면 결국엔 P데이터와 유사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인 것이죠. 그러면 MMD 스퀘어에 대한 내용이 이미 위에서와 같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내려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끌고 내려올 수 있게 되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잘 봅시다. 뭐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고, 그냥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은 핸들은 뭐예요? 사실 유일하게 남진 않았어요. 숨어 있긴 합니다만 현재 눈에 딱 띄는 것은 세타인 거죠. 그렇죠? Y를 만들어내는 G 세타의 세타가 될 것입니다. 민 세타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타와 연관되는 것들은 의 입장에서 이게 옵티미제이션 될 거잖아요. 그 말인 세타와 관련 없는 것들, 즉 Y와 관련 없는 텀들은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Y와 관련 없는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Y와 관련, 여기는 Y와 관련이 있겠네요. 그죠? 여기도 Y와 관련이 있겠네요. 그죠? 하지만 이 텀은 보세요. 이 텀은 관심사 바뀔 것입니다. 관심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략이 될 수밖에 없죠. 세타의 옵티미제이션 관점에서는요.
그렇게까지 따지고 보면 이제 요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는 y를 이제 우리가 오리지널리 뭐라고 했습니까? y는 결국에는 g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g에서 나오는 것일 텐데 m이나 m'이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y, m과 m' 이렇게 있는데 이 m번째 페이크, m'번째 페이크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여기서 m번째 페이크와 m'번째 페이크가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뉴럴 네트워크에 있을까요? 뉴럴 네트워크는 스토캐스틱한가요? 디터미스틱한가요? 디터미스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스토캐스틱 엘리먼트가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베이스 디스트리뷰션밖에 없고, 베이스 디스트리뷰션에서 다른 샘플링이 됐다는 거죠. m번째 샘플과 m'번째 샘플은 달라서 G 세타를 다 통과하고 났더니 다른 Y 결과물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M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GM 번째의 입력을 받아 나오는 YM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프라임도 프라임 이렇게 붙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얘네들끼리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페이크 이미지들이 그렇게 너무 달라지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커널을 지금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커널은 거리를 따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커널 뭐가 있을까요? K. RBF 같은 거 있겠죠. 뭐 이거는 가우시안 커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 레이디얼 베이시스 펑션을 활용한 커널은 기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 뭐라고 했나?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과 유사한 형태로서의 이런 형태로서의 이제 거리 매트릭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y와 y''이 유사해져야 된다. 유사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y와 y''이 그렇게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y와 x 사이의 관계가 또 유사해야 된다.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뭐 좋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 보이죠. 어떤 부분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간 플러스 MMD가 사실은 IPM 방법론이어서 제가 가져오긴 했지만, 또 재미있는 방법론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막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진 않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 너무나 많은 이 커널 칼큘레이션이 필요하고, 커널 칼큘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많은 샘플링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죠. 한번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 세트 한번 업데이트 하려면 너무 많은 샘플들이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M이 돼버리네. M 서메이션 되고 또 N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배칭 다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커져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M과 M'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뭘까요? M과 M' 되는 두 개의 루프가 존재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게 시그마 하나로 표현되어 있지만 M의 시그마와 M'의 시그마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G를 여기다가 포함해서 밑에와 같이 끌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뒤에 있는 부분 이렇게 잘 내려왔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묶을 수 있는 거 좀 묶어보면 좋겠죠? 묶을 수 있는 거 좀 묶어보면 좋겠고, 특히 또 이제 개별 샘플마다 좀 더 묶어보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능하다면 배치가 있을 테니까, 배칭되어 있을 테니까 n개만큼으로 서메이션 하는 파트가 앞에 묶여져 있으면 좋겠고, 또 한번 페이크 이미지 다 생성할 테니까 m개만큼 생성하는 요 두 개의 파트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 보시면 n분의 1이라고 있습니다. n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요 서메이션 파트도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m은 1m이라는 파트도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파트 다 정리하고 나면 이거 다 앞으로 내면 남는 부분은 결국엔 여기 있는 m 하나밖에 안 남게 되고 2가 남게 되고 뒤에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m not equal m''인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m은 1부터 여기서 얘기하듯이 m은 1부터 large m까지 도는 이 루프. 그 다음 뒤에 있는 것은 그 m과 앞에서 도는 m 루프와 m'은 같진 않겠지만 m'도 1에서부터 m까지 돌고 있다. 요 내용이 남아있게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 요 앞에 이제 곱셈 했던 거 요게 이렇게 남아있게 될 것이고요.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근데 보면 여기는 사실은 n에 대한 루프는 없잖아요. 그렇죠? n에 대한 루프는 없는데 사실은 여기 앞에 n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서 여기 n번 반복하고 있는 거를 서로 상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이 사실은 n 시그마 안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는 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오퍼레이팅 가능한 로스예요. 어떻게 오퍼레이팅 가능한 로스입니까? 이 커널은 아직까지 인스턴시에이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 K는 아직 인스턴시에이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RBF든 뭐든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든 뭐든 아니면 하다못해 폴리노미알이든 결정 짓고 나면 K는 바로 프리미티브 형태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다 익스포넨셜, 뭐 로그 이런 것들로 다 표현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다 우리가 프로버비스틱 프로그래밍, 즉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런 상황에서 다 표현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G 세타야 더 말을 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G야 다 뉴럴 네트워크들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오퍼레이팅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X는 당연히 데이터셋이니까 이제 뭐 활용 가능한 것이 되겠죠. 여기서 계속 배치로 해가지고 도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뒤에 있는 부분 활용하기가 좋겠어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여기는 뭐 페이크 이미지 M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리얼 이미지 N개 배칭해서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끝내면 뭐 좋을 텐데 여기 속에 이 M개에 대해서 또 이제 서로 유사도를 따지는 요 커널 계산 한 번 더 일어나는 요 파트가 있어가지고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것도 잘 패러라이즈 하면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다음과 같이 로스 펑션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은 전부 다 still gradient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옵티마이즈가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커널 펑션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하이퍼 파라미터까지 다 옵티마이즈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제너레이터 펑션의 파라미터 세타를 옵티마이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예전 같았으면 디스크리미네이터 펑션에 뭐 예를 들면 P는 어떻게 옵티마이즈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만도 하죠. 자, 옛날에 우리가 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컨셉이라는 것은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F 다이버전스에서 옵티멀 타우에 의해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옵티멀 타우에 의해서 나온 것이 되겠고 제너레이터가 좀 바뀌면 이 옵티멀 타우의 위치가 변형되니까 그것을 또 옵티멀을 찾기 위해서 맥스 스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옵티마이즈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찾아내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IPM 특히나 지금 간에다가 MMD를 얹은 간 구조에 MMD를 얹은 상황에서는 이 K가 커널 펑션이 그런 디스턴스를 따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를 옵티마이즈 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데요. K는 결국에는 이 커널 펑션 밑에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즉 예를 들면 RBF 같은 것도 아마 뭐 랭스 하이퍼 파라미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옵티마이즈 하려고 하면 이것도 대상이 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더 이쪽으로 더 연구하실 분들이 담당하실 만한 부분인 것이죠. 이렇게 간에서 MMD를 합치는 경우를 따져보았는데 이것은 사실은 IPM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재밌는 예제여서 가져온긴 했지만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요즘에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 IPM에서의 왈스타인 디스턴스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